F-35 속도 능가하자 미 예상 뛰어넘는 한국. KF-21 양산 1호기 긴급 수출 속보. 국산 엔진 독점 특허 최대 규모 생산. 이 KF-21은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에 이어 우리 손으로 개발한 첨단 전투기다. 양산을 시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도약에 성공했다. 맨몸으로 포탄을 아는 채 전장의 하늘을 가르던 우리나라의 과거를 돌아본다면 놀라운 성과이다. 오늘은 국산 전투기 KF-21 위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KF-21은 한국형 전투기 크프-X 개발 사업을 통해 탄생한 국산 전투기이다. 이 사업은 2015년 우리 공군의 노후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2026년 개발 완료 및 공군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격적인 개발은 2015년부터 진행되었지만 사실 국산 전투기 개발 시도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4월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에서 처음 공식화되었고 그로부터 2년 후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며 그 윤곽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었다. 이후 여러 차례 검토 과정에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수많은 협의와 조율 끝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마침내 2016년 1월 KF-X 체계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8년 6월 기본 설계 검토 PDR을 마쳤고 2019년 9월 상세 설계 검토 CDR을 실시하여 설계가 군의 요구 조건을 모두 반영함을 확인했다. 국산 전투기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설계 검토 이후 시제기 제작에 착수하여 2022년 7월 19일 KF-21은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 비행으로 KF-21의 가능성과 성능이 입증되며 2024년 3월 22일 방위사업청이 개최한 제160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20대에 대한 최초 양산 계획이 심의 및 의결됐다. 이후 7월 10일 첫 양산 착수회의와 동시에 본격적인 전투기 생산에 들어갔다. 양산된 KF-21 1호는 2026년 말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산에 돌입한 KF-21은 기술과 성능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먼저 눈에 띄는 외관부터 둘러보면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줄여주는 저피탐 형상 설계를 적용했다. 저피탐이란 레이더 반사 면적이 매우 작아 일반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힘든 일종의 스텔스 기술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미래 전장에서 높은 생존성을 자랑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피탐 형상 설계의 핵심은 바로 레이더를 흡수하는 도료와 구조, 특수 소재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 KF-21의 경우 전투기 조종사를 보호하는 캐노피, 전투기의 동체 좌우로 뻗은 날개 중 가장 큰 날개, 주익과 꼬리 날개, 미익의 레이더 흡수 물질, 라디에이션 업소번드 매티리얼, 램이 적용되었다. 그 외 엔진 흡입구 덕트와 플랩에는 레이더 흡수 구조, 레이더 어브솔빙 스트럭처스, RAS가 적용되어 레이더파를 별표 산란시킨다. 기수압 레이더가 탑재되는 레이도맨은 적 전투기의 레이더 전파가 안테나에 반사되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투과 기술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임무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은 저피탐성 기술 적용 외에도 높은 국산화율을 자랑한다. 많은 국내 업체들이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한화의 활약이 돋보인다. 한화 시스템은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능동형 의상 배열 안테나 AESA를 비롯해 임무 컴퓨터 MC, 다기능 시연기 MFD, 음성 신호 제어 관리 시스템 ACCS 등 전투기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더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투기의 심장인 미국제 F414 엔진을 국산화하여 조달 중이다.
확대기 단계에서 KF-21의 국산화율은 약 65% 정도로 알려져 있다. 기존 국산 전투기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국산화율이다. 다만 국산 전투기가 수출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산화율을 더 높여야 한다. KF-21는 레이더 같은 장비와 미사일 등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는 있지만 수출은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이 미국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KF-21위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위 엔진을 면허 생산하고 있으며 국산화율은 40% 정도이다. 소재부터 부품, 가망 인증까지 국내 엔진 최다 생산 기업 역시 고군분투할 만큼의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발이 어려운 항공 엔진이지만 무인기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인기용 엔진은 개발 기술뿐만 아니라 엔진 자체를 수입해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규범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미사일 테크놀러지 컨트롤 레짐, MTCR에 따르면 미사일 및 무인기 수출, 그리고 관련 장비와 기술은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 무인기와 엔진 등 자체 개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전장에서 병력의 손실과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를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정부의 주도하에 항공 엔진 국산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국산 엔진을 장착할 수 있다면 KF-21의 국산화율은 80% 이상을 달성하게 된다. 수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엔진을 기반으로 무인기 기술 개발 등의 발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KF-21은 2단계에 걸쳐 개발할 예정이다. 첫 양산 승인을 받은 20대와 공대공 무장 검증 시험을 거친 후 계약할 추가 20대는 블록, 블락, IU로 불릴 예정이다. 이후 공대지 임무 능력과 일부 기체 성능을 향상하여 블록 II를 생산한다. 단계별 발전 전략은 유럽의 라팔, 프랑스의 유로파이터, 그리고 미국의 F-35 같은 4.5세대, 5세대 전투기를 채택했다. 많은 무기들이 개발된 시기와 개념에 따라 세대 구분이 되는데 제트 전투기는 본격적으로 등장한 1940년대의 1세대부터 최근 개발된 5세대까지 나뉜다. 우리의 KF-21은 4.5세대에 해당한다.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보다 발전된 능동형 위상 배열 안테나, AESA,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 장비 등 더 우수한 성능의 항공전자 기술 장비 탑재와 동시에 스텔스 성능도 일부 보강된 전투기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5세대 전투기들로 인해 상용 후에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섣부른 판단이다. 4.5세대 전투기는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운용되고 수출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만큼 도입비와 유지비도 비싸진다. 실제로 스텔스 성능을 특징으로 하는 5세대 전투기의 경우 도입은 물론 첨단 장비와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비용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안보 상황에 따라 5세대 전투기와 이 5세대 전투기를 보조할 4.5세대 전투기를 함께 운용하여 하이로, 믹스 운용을 하려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이외에도 안보 위협이 낮거나 국방비가 적은 나라들은 값비싼 5, 6세대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현재도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전투기들이 수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KF-21은 향후 수출 시장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해봐도 좋겠다. 유럽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들은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한 이후부터 2060년대까지 운용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수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과 유럽의 4.5세대 전투기들은 나온 지 오래되어 추가 개량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KF-21은 경쟁자들보다 최신 설계를 적용했고
5세대 발전도 가능하다는 잠재력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K9 자주포 등을 통해 관계를 구축한 폴란드, 공동 개발을 착수한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KF-21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첨단 항공 엔진의 개발 역시 점점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 개최된 팡버러 에어쇼에서 첨단 항공 엔진의 프로토타입이 최초로 전시되었다. 이 프로토타입은 KF-21과 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 LV급 이상을 목표로 개발 중인 엔진이다. 아직 개념 설계 단계이긴 하지만 자국 무기가 없던 나라에서 세계 방산 수출 9위 국가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이니 기대를 걸어봐도 좋겠다.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진 이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우리나라의 하늘뿐만 아니라 세계의 하늘을 누빌 수 있길 바란다.